외국 분들은 좀 양보도 많이 하고 순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사실 제가 느끼기엔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 좀 많아. 물론 모든 사람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좋은 분들도 되게 많이 만났어요. 도와주시고 아이 데리고 버스랑 또 지하철도 타봤는데 버스 운전기사분들이 정말 배려해 주셔서 아이 유모차를 싣고 내리고도 했고 잠든 아이 데리고 내리는데 천천히 하라면서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입장을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 키우는 여자 엄마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튼 좋은 분들도 많고 또 덕분에 한국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3달이지만 이제 유치원을 보내면서 유치원의 학부모님들과 또 친해졌거든요. 저희는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자고 했는데 마음처럼 될런지 모르겠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정말 너무 또 가려니까 아쉽고 한데 또 한편 좋은 점? 외국을 또 나가게 되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민 이주를 원했던 게 한국의 그런 사회적인 거, 풍토가 있거든요. 취업에 대해서도 여자 같은 경우는 더하죠. 30세 이상이면 취업난을 더 겪고 제한이 많잖아요. 남녀 성차별은 없었다고 해도 아직도 나이 제한은 참 많이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벌써 우리 리제 친구네 엄마도 치과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 다시 일자리를 구할까 했더니 경력 단절 때문에 그렇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육아일은 많이 경력으로 쳐주지 않는다 하시는데 맞아요. 저도 아이 낳기 전에는 저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그 얘기만 하려면은 또 하루 1박 2일 거내야 돼. 제가 한번 나중에 그 스페셜로 그걸 다루고 싶거든요. 정말 자연분만 하고 싶어서 별짓거리를 다 하다가 결국 수술대에 올라가서 울며 올라가서 수술로 아이를 낳았는데 아니 노산이라고 만사까지도 입덧에 무엇에 부종에 정말 개고생 다 했어요. 다 해서 그렇게 낳았는데 낳기 직전에 어느 간호사분이 놀리는 것도 아니고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해하면서 크크거리고 웃는데 나는 그때 죽을 것 같은데 거기다 이거다 대고 놀리는 건가 지금 날 놀리는 건가 했거든요. 근데 나와보니까 사실 지금 만 4년이 다 돼가요. 야 진짜 그때가 쉬웠지. 홀몸일 때가 그때도 고생스러워요. 진짜 홀몸 이 몸이 가볍지 않고 무겁고 힘들고 토 나오고 진짜 낑낑 부어가지고 막 관절이 아프고 앉았다 일어날 수가 없고 정말 부모 엄마가 되는 길은 너무너무 힘들고 나와서 신생아 때 100일 동안 잠 못 자고 아이만 케어하면서 나 진짜 미치고 죽을 노릇이다. 너무 힘들다 했는데 이것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웬걸 뭐가 괜찮아. 100일이 아니라 1년 돌 되면 괜찮아지려나? 아니 1년 때 더 힘들어. 애가 바닥에 누워있지 않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거 막 자빠지고 하니까 한순간도 아이한테 눈을 뗄 수가 없고 쫓아다니야 되니까 그것도 그 잠깐 멀리서 애기 보면 귀여울 수 있지만 보는 입장에선 그게 노동노가다니까 정말 그 육아 스트레스와 그 육아 우울증 그리고 남들이 얘기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지금 외국에서는 3세 몇 살이에요? 이제 3살이에요 하거든요. 만 3세 만 나이를 기준하니까. 근데 여기 와서 2살 더 먹었지. 갑자기 5살이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또 좀 벙벙하죠. 아니 3살이고 다니다가 이제 태어난 지 만 3년 됐는데 갑자기 학교 생활을 하래. 근데 다 그 시점은 필요해서 학교 입학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단체 활동이나 모든 것에 이제 많이 학습을 하는 시기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카메라 앞에 주절주절 하고 다니니까 좀 재밌기도 하네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 빼야 되는 아직도 좀 고쳐야 되는 게 카메라에 대한 어색함과 두려움, 쑥스러움인데 이거 많이 해야 되는데 참 그게 마음은 많이 수다도 떨고 싶고 하는데 이렇게 쉽지가 않은지 몰라요. 그나마 이 벽을 깨는데도 3년이 걸렸으니 옛날에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그 친한 동생이 하는 말이 아직도 내리에 있는데 제가 언제 그걸 펼칠까요? 제 그 동생이 언니가 유튜브 하면 진짜 잘할 텐데 했을 때는 그 어떤 컨셉이 아니고 아마 수다 채널, 토킹 채널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기도 좋아하고 얘기하기도 좋아하고 정말 사람들과 교제하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모든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주부님들 많이 외국에서 우울증도 겪고 그런다고 해요. 어떤 방송에서 어떤 유명한 분인가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소연 하는데 저는 정말 100% 1000% 공감을 했거든요. 그 외국살이가 정말 쉬운 게 아니죠. 타향살이가 참 내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의 곱사등이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서름도 있고 또 고국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향수, 음식 모든 게 또 그리워서 오고 싶다가도 또 와서 또 막상 부딪히면 여기서도 힘든 점들, 외국 사람들 많이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막 좀 유순하다 이렇게 할 텐데 여기는 조금 사람들이 좀 드세고, 아닌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느낌이에요. 사회 사람들이 이제 창백하게 무표정이잖아요 일단. 그리고 좀 다들 성이 나 있고 화가 나 있고, 제가 무슨 업무를 보러 갔을 때도 이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갔는데 옆에서 어떤 여자분들 저기 욕하는 것만 2번 들었어. 어떤 사람은 볼펜 집어 던져. 왜 그러냐면 하다가 에이, 왜 지금 말해서 일찍 말해주지, 진작에 좀 알려줘라 이거죠. 그 서류를 써야 되는데 번호표만 뽑고 기다렸다 또 빠꾸 됐나봐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또 한 분은 볼펜 쓰다가 안 나오니까 집어 던져. 아이 이거 왜 안 나오잖아. 그렇게 그 한국말이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의 내용을 다 알아들으니까 옆에서 성 내고 화내는 게 다 들리고, 막 어떤 기사분은 무서워 그냥 앞에서 빵빵 하고, 아 저도 운전하면서 신호하기라서 잠깐 한눈을 팔았을 때 정말 뒤에서 빵 경적 소리가, 그걸 깜짝 놀래서 진짜 너무 놀랄 정도였으니 조금만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면 좋을 텐데, 개인 거리 유지도 많이 안 하고 정말 반발짝 반 스텝 들어갈 자리만 있으면 사람들이 앞으로 훅훅 지나가는 게 되게 속상하고 막 힘들었거든요. 문화 차이 느껴서. 근데 또 어느 시점에 저도 적응해서 빨리빨리 하고 있지, 빨리 안 하면은 나고되고 뒤처지니까, 그리고 좀 억울한 느낌도 들고 바보가 된 느낌도 드니까 나도 질세라 쫓아가는 거죠. 이 시티뷰랑 한번 이렇게 비오는 우중 냇갈 하천 을 찍으니까 참 기분도 상쾌하고 좋은 것 같네요. 오자마자 여러분께 리포트를 드리고 하면 좋았을 텐데, 참 아이 챙기랴 정말 밤낮 없이 댕기라. 여러분 아이를 키워본 사람만 알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그런 격언 같은 말씀처럼, 게다가 아이 아빠도 없이, 물론 친정에 지내지만 아이가 의지하는 것은 1차적으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주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잠깐 틈이 나서 이렇게 나왔고, 이제 내일 모레 출국합니다. 한국 생활에서 미혼이 고혼이 해도 내 나라 내 조국이고, 또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장점 단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샀어요. 이거는 동결건조. 이제 한국에서는 이미 유행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처음에 나올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은행이랑 무화과를 사봤는데, 저번에 무화과를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추를 먹었는데, 와, 대추의 맛이 아니고 다른 맛이야. 진짜 맛있어. 이거는 꼭 먹어봐야 돼요. 동탄 사시는 분이 계시면 여기 꼬모 쇼핑몰에서 주말 금토일 장터에 여는 이 동결건조 아저씨한테 사 드시래요. 이 풍경을 눈에 담아 봅니다. 지금은 5월 말, 이제 봄철이 다 갔는데요. 낮에는 한낮에 기온이 덥고 해서 여름의 날씨가 오고 있죠. 이렇게 푸르른 호수공원에, 그러니까 저희 친정으로 갑니다. 이제 책이 하고 싶어? 네. 책이 재밌어? 네. 말해봐. 재밌어요. 어.